이거는 너무 대충 만든 멜로디가 아니냐. 빅 샤라우트 엄마. 낭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라는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잘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가자. 네, 좋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써주시죠. 하나, 둘, 셋. 들을 때가 10대가 됐을 때 낭만교환곡의 기악합주부 덕분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1학년 때부터 클라리넷을 했고 주말마다 오케스트라라고 그걸 나가가지고 막 합주를 하고 이랬는데 그땐 되게 싫었었거든요. 내가 왜 주말마다 여기를 나와야 되지? 관악기 연주하는 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중간에 과자나 음료수를 못 먹어요. 끈적끈적해져서 악기가. 근데 이제 현악기나 타악기 하는 애들, 특히 타악기 하는 애들은 막 120마디 쉬고 한 번 치고 그냥 이제 게임하고 이제 과자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부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기악합주부 덕분에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음악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첫 레코딩이 생각해보면 한 8살인 것 같네요. 어린이들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소리 나오는 그러니까 음악 나온 버튼 누르는 그런 거 녹음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어쨌든 뭔가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빅 샤라우트 엄마. 보탄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저는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받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신뢰하는 A&R 한 명과 제 엄마인데요. 저는 재범이 형의 어떤 피드백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이유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또 아예 어떠한 견해가 없는 건 또 아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드머보다 객관적이고요. 항상 데모를 만들던 뭘 만들던 시간이 몇 시간 이제 그냥 엄마 방 두드려서 잠깐 와봐 이러고 깨워서 이렇게 들려주고는 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정이라고 하자는 엄마가 이거는 너무 대충 만든 멜로디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술 먹고 진짜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가이드라 찔려서 그 노래를 이제 안 내려고 했는데 A&R 누나가 우연히 듣고 이걸 내자 이렇게 해서 내게 된 거라 2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도 이 노래가 왜 잘 됐지? 하다가도 뭐 계속 들으니까 편하게 듣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는 밴쿠버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프랭크 오션이나. It's been 6 years and honey couple days. 자랑은 아닌데 쇼미를 지원할 때 보통은 벌스를 BPM별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가잖아요. 근데 저는 딱 준비해놓은 벌스가 그 시발점 리믹스에 있는 벌스 하나였고 고글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사실 어떤 반응인지도 안 보였어요. 끝나고 알았어요. 이게 잘한 거구나. 2차 때 그냥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시잼 레전드 2차 무대, G2 무대 2차 보던 그 세트장에 내가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벌스는 끝났는데 보컬장 빼고 페이를 누르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좀 그 기쁨을 만끽한 빅나티의 2차도 아까 언급한 그들처럼 레전드 2차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나한테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거에 시발점이 되게 해준 노래인 것 같은데 진짜 웃긴 게 그 노래가 사실 가장 저한테 어떠한 의미가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가사를 보면 사실 딱 힙합 좋아하는 중학생이 재미로 써볼 만한 가사거든요. 힙합보단 클래식 첼로. 이 인터뷰가 제가 앨범을 내고 이제 한 달이 더 넘은 시점에서 하는데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인터뷰들과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20살에 내가 낭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같은 앨범이다. 근데 지금은 제가 20살이 되고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낭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나마 첫사랑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소재로 저의 낭만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앨범을 만든 게 낭만을 전파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시대와 사람들과 제 또래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 너 원래 낭만 좋아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 검색 순위에도 막 낭만 단어가 올라가 있고 사람들도 낭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이제 너무 감사한데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딱 느낀 순간에 조금 슬펐어요. 19과 20살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10년 뒤에 들었을 때, 아니면 또 뭐 내년에 들었을 때 또 감상이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평범한 걸음보다 하치코라는 아이디어는 시온이의 아이디어였고요. 조금 더 포커스가 그 하치 강아지 실화에 맞춰져 있었다면은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일반 사람이 사랑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를 조금 덜 진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Shout out to 시온. 예스코바님을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기다림에 대한 노래인데 그 가사들 보면은 기다림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잘 해주셨고 제가 평소에 드레스 형이랑 친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안다영님 음악도 너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영 누나한테 부탁을 했죠. 참여해줄 수 있냐. 근데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해주셔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4명이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고 라디오를 쿠기 형이랑 같이 했는데 쿠기 형이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지? 이러고 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엘리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음 고생은 없었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표현한 거니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존중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내가 낭만이라는 앨범을 낸 게 사람들한테 낭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면은 엄청나게 성공한 게 아닌가 그 목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낭만이라는 앨범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낭만하면 생각할 법한 주제와 이미지의 낭만에서 점점 멀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 사이가 틀어지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사람을 보내줬어도 그것까지가 낭만이다라는 게 앨범의 어떤 나름의 주제였어요. 근데 낭만교향곡은 두 번째 트랙인데 사실상 첫 번째 트랙이에요, 그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에서는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의 낭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유치하게 들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유치하니까. 근데 너무 단편적인 게 아니냐라고 느꼈으면 너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어른스러운 척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네네. 디마티는 우주비행에 들어가고 에리의 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기상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웃기네요 생각해보니까. 쇼미 이후부터 엘비 형, 승민이 형, 코스믹 형, 기리 형 너무 많이 만났고 너무 편한 사람들이고 평소처럼 이렇게 놀고 형들이랑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해서 여태까지 아니었나? 이러고 저는 hen지클럽을 처음 가봤어요 그날. 그리고 클럽 공연도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hen지클럽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힙합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물론 힙합은 아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우주비행 크루에 입단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밤이 아니었나 싶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과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과거를 많이 더듬게 되면 현재와 미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과거를 굉장히 동경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 소홀을 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요즘 조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살아갈까. 이터널 선샤인을 얼마 전에 봤는데 오랜만에.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 또 기억을 지워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뭐 이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더 착잡해졌어요. 뭔가 과거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은 현재와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인식을 할까. 과거는
다시 볼 수도 없고 다시 느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첫 번째 앨범 때는 반항심이나 청춘의 패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가지자 이러면서 제 또래 친구들을 뭔가 약간 꼬시는? 야, 이런 거 더 하자, 약간 이런 느낌. 낭만은 우리 조금 더 낭만 있게 살면 안 될까요? 이러고 낭만을 믿으십니까?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20살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다음 앨범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그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을 확 유턴을 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밴드 음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멤버는 형이 계시고요, 드럼에. 근데 굉장히 나이가 다 어리셔요. 다 20대 초중반이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로 해야겠다. 앨범 제목이 젊은이고요. 솔직한 앨범이 될 것 같고 편곡을 리얼 세션으로 다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들을 때 또 새롭지 않을까. 이 앨범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제가 재즈를 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힙합이 뭔진 모르겠어요. 힙합은 사는 거, 힙합은 태도. 이제 저가 힙합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만 확실히 내렸고요. 근데 저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힙합이에요, 아직도. 다만 내가 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사실 힙합은 장르 음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대중음악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김태원 선생님께서 대중들이 안 들으면은 대중음악은 그 음악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너무 센 말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이 가진 메시지는 대충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장르 음악은 대중들이 안 듣는다고 그 음악에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대중음악이 제가 지향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공감을 하세요? Have a good night. 혹시 내가 널 잡아도 가라 goodbye. Have a good night, baby. Have a good night. 죽을 만큼 슬퍼도 살아가라 goodbye.